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온라인 강의나 회의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웹캠인데요. 이번에 제가 4K 웹캠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브라의 파나캐스트 20이라는 제품인데요. 신기한 기능들을 많이 탑재하고 있는 그런 웹캠이었습니다. 4K 웹캠이고 자브라에서 나온 여러 가지 웹캠 중에서 조금 아래급의 모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도 충분하고요. 뭐 강의나 또 작은 규모의 뭐 회의실 이런 데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이에요. 구성품을 보면 설명서랑 제품 파우치, 그리고 안에 보면 제품과 그리고 케이블이 들어가 있는데요. 파우치를 제거하는 이유라면 제품을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편하게 하라는 거겠죠. 케이블은 이렇게 USB-C 타입의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좀 길이가 좀 긴 편이에요. 실제 웹캠을 사용할 때 데스크탑과 연결할 때는 케이블이 좀 길어야 되기 때문에 좀 넉넉한 길이의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딱 만져보고 느낌 들었던 게, 좀 무겁네, 이 느낌이었어요. 이쪽에 보면은 이게 열을 해소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방열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몸체 자체도 금속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자체가 크기는 좀 작은데 좀 많이 묵직해요. 그리고 4K 웹캠의 발열이 기본적으로 조금 높습니다. 아무래도 좀 고해상도 찍다 보니까 발열 높은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카메라를 보면 상당히 고해상도의 카메라가 들어간 게 보입니다. 보면 좀 크게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요. 이걸 딱 보고 처음 느낌 들었던 게 이 고프로거든요. 고프로 9인데 고프로 9도 카메라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얘도 화질이 상당히 좋은데 얘도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생활 보호 기능이 있는데 카메라를 가끔 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안 사용하니까요. 그럴 때는 아래쪽에 스위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밀면 이렇게 카메라 앞쪽에 이렇게 막혔다 열렸다 합니다. 그리고 작지만 이쪽 부분에 상태 표시 등이 있어서 동작하는지 여부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가 이쪽에, 그리고 위에도 구멍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품을 고정할 때는 아래쪽에 펼치는 부분이 있는데 받침대를 펼쳐서 좀 노트북 모니터 얇더라도 이렇게 고정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모니터가 좀 두껍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도는 이렇게 90도까지 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삼각대를 고정할 수 있는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니 삼각대나 삼각대에 고정시켜서 사용할 수 있고, 뒤쪽 부분에 USB 단자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특이했던 게 이게 수직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이걸 연결했을 때 이렇게 이게 뒤쪽에 있으면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선 정리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둔 것 같아요. USB 케이블만 연결시키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은 온전하게 모든 기능을 사용하려면 소프트웨어를 하나 설치해야 됩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은 맨 아래쪽에 내려보면은 제품 지원이 있는데요. 눌러보시면은 페이지가 하나 뜨고 이쪽에 보면은 네, 펌웨어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눌러보면은 자브라 다이렉트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춰서 설치를 해주고요. 자브라 다이렉트를 실행해 봤는데요. 그럼 이렇게 장치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뜨게 되고요. 눌러보면 여기서 카메라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카메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팅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팅에 들어가 보면 인텔리전트 줌이 있는데 이 기능을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자동 카메라가 확대 축소가 되는데 이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 하면 이 기능 끄셔도 되고요. 그 아래 보면 이제 플리커 부분 이제 해소하는 부분과 그리고 화각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각은 기본으로 90도로 되어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화각으로 변경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웹캠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 필요하다면 여기 있는 마이크로폰을 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컨트롤러 이용하면은 카메라의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인텔리전트 줌이 지금 켜져 있는데요. 이 기능 켜져 있으면 제 얼굴을 따라갑니다. 보시면 제가 움직이는 게 따라서 카메라가 따라가죠. 실제로 카메라가 좌우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넓은 화각을 이용해서 원하는 곳으로 시선을 움직여서 네, 카메라 꼭 움직이는 것처럼 해줍니다. 그 외에 PIP 기능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둘 중에 한 개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켜면은 기능이 변경이 되죠. 그래서 하나는 전체 화각으로 넓게 찍고요. 하나는 또 좁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화면을 보는 듯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꼭 웹캠을 두 개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확대를 합니다. 제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확대를 해요. 그리고 왼쪽으로 움직이고 좀 위에를 보여줄게요. 왼쪽 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저장하고 싶으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저장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세이브, 네, 프리셋을 저장한다고 해서 누르면은
이 어느 부분에 저장할지 1번, 2번 있는데요. 1번에다가 저장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2번에는 오른쪽으로 보고 또 아래쪽을 보고 이거는 2번으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2번. 그러면 여기 프리셋이 1번, 2번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제가 만약에 보고 싶은 장면이 있어서 1번 누르면 바로 이쪽으로 움직이고 2번 누르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꼭 웹캠을 두 개 쓰는 것처럼 왔다 갔다 조정하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 외 카메라에 기본적인 설정이죠. 밝기나 그리고 뭐 비비드, HDR 적용되어 있는 여부 이거 하면 좀 더 화사하게 보이거든요. 지금 조명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조명을 이제 한번 이걸 끄고 한번 켜볼게요. 조명 켜면은 당연히 근데 실내에서 촬영할 땐 조명이 있으면 좋습니다. 웹캠을 사용할 때. 근데 만약에 조명이 없는 상태라고 했을 때 그래도 얘가 화질을 개선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켜면은 네, 꼭 조명을 켠 것처럼 이렇게 화사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채도나 뭐 콘트라스트 이런 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샤픈도 조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화이트 밸런스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기본으로 있는 기능을 이용하셔서 조정하면은 제일 카메라에 맞게 가장 정교하게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 있는 기본 카메라 앱을 이용해서 지금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화질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움직이면요. 저를 따라가죠. 근데 이게 디지털 줌으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거칠게 움직이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움직이면 그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어나면요. 일어나고 앉고 해도 계속 저를 따라가죠. 그래서 제가 뒤에서 강의를 하거나 할 때도 저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거나 할 때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찍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를 강의하는 사람을 갖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또는 회의할 때 발표자를 따라다니면서 시선 처리를 해주는 그런 신기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웹캠입니다. 만약에 인텔리전트 줌은 필요하지 않은데 기본 화각은 90도로 너무 넓은 편이어서 화각을 좀 제한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면 여기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데 나오고 있고 여기도 필요 없거든요. 한 요 정도만 나오면 좋겠는데 너무 지금 넓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잡으라 다이렉트해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 카메라 설정에서 화각 기본 90도로 되어 있죠. 이거를 45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설정을 변경할 때 장치가 한번 꺼졌다가 켜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제가 켜놨는데 이게 켜져 있으면 이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끄시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세이브 누르면은 장치가 한번 꺼졌다가 켜지면서 적용이 됩니다. 화각을 45도로 조정하니까 이렇게 화면이 당겨진 상태가 되죠. 지금 인텔리전트 줌이 꺼져 있기 때문에 제가 움직여도 따라오진 않죠.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참고할 점이 카메라 앱에서 보니까 지금 화질을 1080p로 설정했을 때 이게 적용되더라고요. 이걸 4K로 변경시키면은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45도로 조정했지만 이게 무력화되면서 이게 화각을 넓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PIP 기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는데요. 지금 화각이 45도인 상태죠. 여기서 제가 PIP 기능을 한번 켜볼게요. 켜면은 여기 없던 부분이 지금 생겼죠. 오른쪽 하단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넓게 보여주고 있는 이 윗부분에 이제 큰 화면은 45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지금 또 하나가 지금 더 당겨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할 때는 그러니까 45도로 좀 줄여서 쓰면 안 될 것 같고 여긴 넓게 보여주고 여긴 좁게 보여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야겠죠. 지금 보면 1080p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1080p로 찍고 있는 도중에 이제 PIP로 지금 이렇게 작은 화면이 좀 떠서 이쪽 있죠. 떠서 지금 저를 확대해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넓게 설명한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 부분 확대해서 찍으니까 뭐 글자 같은 거 볼 때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4K 웹캠을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거는 로지텍 브리오라고 꽤 유명한 제품이죠. 어떻게 보면 웹캠 하면 로지텍만 대부분 다 떠올릴 텐데 네, 그 정도로 뭐 성능이 아주 우수하고 좋은 웹캠입니다. 네, 이것도 비교를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에버미디어의 라이브 스트림 캠이라고 해서 513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도 이 에버미디어에서 나온 것 중에서 이제 4K를 지원하는 제품이에요. 여기는 웹캠을 같은 위치에다가 거의 같은 위치에다 설치해 놓고 비교할 거고요. 자브라 파나캐스트 20 이용해서 지금 녹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소리는 앞에 있는 콘덴서 마이크를 통해서 지금 수음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부터는 앞에 있는 웹캠을 통해서 지금 소리가 수음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 있는 모니터와 거리가 한 50cm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 거리가 떨어진 상태로 좀 수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리가 얼마큼 잘 들어가고 있는지 소리를 한번 들어봐 주시고, 그리고 앞에 있는 피사체의 선명도, 그리고 뒤쪽에 있는 물건들의 글자나 이렇게 선명도 같은 걸 보시면은 비교하는데 좀 참고가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로지텍 브리오를 이용해서 지금 녹화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화각은 아까보다 조금 좁아졌죠. 이것도 화각을 변경할 수 있긴 한데요. 화면의 품질이나 뒤쪽에 있는 글자 뭐 선명히 보이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앞에 있는 웹캠을 통해서 지금 말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웹캠을 통해서 수음이 얼마큼 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해 봤을 때는 화면은 좀 좁아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화질은 좀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은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톤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뽀샤시하게 잘 맞는 느낌이 들고요. 이번에 에버미디어 553을 이용해서 지금 녹화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보다 좀 화각이 또 넓어졌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앞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수음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게 얼만큼 잘 들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봐주시면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품질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좀 거리가 멀어지거나 만약 예를 들면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저쪽 앞쪽으로 간다면은 소리가 거의 안 들릴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긴 뭐 마이크를 이용한다든지 핀 마이크를 이용한다든지 콘덴서 마이크를 별도로 사용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번엔 줌을 이용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화질도 보여드리고, 지금 보면 인텔리전트 줌이 지금 적용이 된 상태인데요. 여기서 카메라도 변경 가능해요. 지금 웹캠이 3개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지금 자브라 파나캐스트 20이 지금 인텔리전트 줌이 지금 적용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움직이면 저를 따라오죠. 그래서 강의 같은 거 할 때 만약 뒤쪽으로 가서 만약 말을 한다고 하면은 뒤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확대해서 보여주죠. 확대해서 보고 좀 가까이 오면은 또 이제 줌이 풀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앞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저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찍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걸 변경하면 바로바로 적용되더라고요. 만약 인텔리전트 줌이 많이 필요 없다 하면은 끄시면 바로 끈 상태로 적용되고요. 켜면은 또 바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PIP 기능도 만약 필요하시면 켜시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저를 이렇게 넓게 보여주고 하나는 좁게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강의 같은 거 할 때도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뒤돌아서 움직이면 지금 보여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인텔리전트 줌이 적용돼 있고 제가 뒤돌아서 지금 돌아서 움직이는데도 저를 찍어주네요. 지금 보면 이쪽으로 왔을 때 찍어주고 이 앞에 있는 거 제가 설명한다고 하면 저를 따라오고, 만약에 설명하다가 제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저를 계속 카메라가 저를 따라오죠. 약간 조금 거칠게 움직이긴 하지만 이게 만약 뭐 액티브 타입으로 실제로 움직이면서 찍어주는 게 아니라 디지털 줌이 따라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거칠긴 하지만 저를 따라오는 기능, 이거 진짜 확실히 강의 같은 거 할 때 편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찍는 경우에는 만약 뭐 필요할 때 이쪽 잠깐 찍었다 저쪽 잠깐 찍었다 이거 어렵잖아요. 근데 저를 계속 따라오니까 확실히 좀 재밌는 기능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PIP 기능도 사용해 보시면은 확실히 강의 같은 거 할 때는 좋은 기능이긴 해요. 다른 웹캠은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게 더 그럴 것 같긴 한데요. 물론 별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은 이것도 뭐 변경해서 로지텍 같은 경우도 되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직접 제가 원하는 곳을 찍어서 뭐 보여준다든지 이런 거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좀 차이점이고, 근데 로지텍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로지텍으로 바꾸면 네, 이 정도 화질이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움직이더라도 따라오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뭐 이쪽 부분에 좀 설명하다가 이쪽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환경일 때는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근데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찍는다고 하면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긴 한데요. 만약에 따라 움직이면서 찍어야 되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유용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스트림캠 513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줌에서의 화질입니다. 네, 줌에서의 화질을 그대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마이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콘덴서 마이크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핀 마이크나 뭐 무선 마이크나 별도의 마이크가 있으면은 사실 뭐 웹캠을 제 생각에도 그래요. 웹캠을 사용하면서 마이크를 별도로 대부분 다 사용하거든요.
네, 별도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경우 잘 없어요. 보통 보면 강의 같은 거 하시는 거 보면은 이렇게 마이크 틀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막 앞에 있는 저 앞에 있는 멀리 있는 캠코더에 있는 마이크에 기대서 뭐 말을 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너무 거리가 멀어지면 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 사용해 보니까 뭐 숨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질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이테 브리오는 약간 뽀샤시하게 보여주는 화면 녹화 품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이쁘게 보이는 장점이 있고요. 적당한 품질의 마이크 품질을 가지고 있고, 다만 좀 아쉬운 점이라면 영상과 소리가 싱크가 좀 안 맞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4K로 촬영할 때 이게 특히 그런데 전용 소프트웨어로 사용해도, 그 제가 다른 OBS 프로그램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약간 싱크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브라 파나캐스트 20은 34만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 중에서는 가장 가격이 좀 비싼 편이죠. 아주 선명한 화질을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한 화질을 구현하고요. AI가 자동으로 화질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줌과 PIP 기능도 생각해 봤을 때 꽤 훌륭했고요. 그리고 발열 제어가 엄청나게 우수해요. 제가 아무리 많이 사용을 해보고 오랫동안 켜놔도 이게 바깥쪽에서 열이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열이 많이 느껴진다는 거는 그만큼 안에 있는 열을 바깥쪽으로 잘 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봐도 뭐 멈추거나 버벅거리거나 그런 부분 없었고요. 영상이 싱크가 안 맞거나 이런 부분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장 마이크의 품질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에버미디어 라이브 스트림캠 513은 25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앞에 있는 카메라가 커서 화질이 제일 좋을 거라고 좀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실제 촬영해보니까 화질이 이 세 가지 제품 중에서는 조금 부족해요. 좀 노출을 좀 올리면은 너무 하얗게 뜨고 줄이면 너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고 약간 전체적인 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렇지만 비교적 괜찮은 품질의 화면 녹화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장 마이크 품질도 우수했는데요. 다만 노이즈도 같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조금 이 제품 중에서는 좀 큰 편이죠. 꽤 좋다는 4K 웹캠을 제가 다 써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제가 이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오랫동안 촬영하거나 녹화를 할 때 안정성에 기대서 사용하기에 딱 적당한 제품이 이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영상 하단에 구매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구매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